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5시 54분입니다. 미국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보시다시피 불긋불긋합니다. 불다는 얘기가 이제 안 좋다는 얘기죠. 하락 중이라는 얘기죠. 미국의 반등이 반드시, 그러니까 미국의 상승이 반드시 다른 나라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특히나 올해 6월달 들어서부터 미국과 전 세계의 디커플링 지속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 일단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들이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제 어제의 아시아장 흐름, 오늘의 아시아장 흐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본도 적당히 또 빠질 만큼 빠졌고요. 중국 본토는 강한 모습 보이고 오늘 코스피는 폭락을 하고요.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아시아장 컨셉을 못 잡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컨셉을 여전히 못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의 이유는 또 다시 전염병입니다. 제 입장에선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라고 보는데 제 입장에서 안 좋은 악재라고요.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염병으로 빠지는 게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전염병 때문이라고 알고는 있거든요. 저는 제가 알기로 오늘 이 뉴스가 시장을 빠뜨렸다는 게 가장 일단 합리적일 것 같긴 해요. 요거 모더나 CEO가 아까 전에 얘기했대요. 현재 백신으로는 오미크론이 별로 대응이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비싸서 하락 중이긴 한데요. 비싸서 하락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핑계가 비싸서 빠지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이란 핑계를 갖다 붙인 건데 이 핑계는 아무튼 제 입장에선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그 전염병이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 애매한 컨셉들이 계속 가는 것 같다. 전염병 공포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중국 증시는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본토는 전염병 관리가 데이터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강한 모습 보인다. 더군다나 전염병 이렇게 우려가 퍼지면은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이 뒤로 늦춰질 수 있으니까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애매한 생각들이 오늘도 이어져서 중국은 오르고 일본 빠지고 코스피 같은 건 폭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자세한 이야기 했으니까 어제 저녁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했던 이야기니까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래서 현재 일단은 자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도, 미국 주식 선물도 보시면은 S&P가 1% 가까이 빠지고 있고 나스닥이 0.3% 이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오후 6시도 안 됐죠.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은 밤 11시 반에 연단 말입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빠지는 거 이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물론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이렇다라고 해서 미국 본 시장이 어쩔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제 눈엔 잘 안 보입니다. 그렇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한편으로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게 일단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라면 개파락 출발인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갭상승이 하락을 보시는 분께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S&P고요. 이거 나스닥인데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갭상승 출발을 해줘야 위에서 팔아먹기 좋다는 거죠. 세력들이.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한다. 밤 11시 반에 미국이 쉽게 말해서 개파락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또 다시 직전 저점 부근이죠. 특히 S&P 같은 경우 직전 저점 부근이니까 이런 데서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올라버리면은 그죠? 차라리 그러면은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오늘 만약 개파락 출발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 한 번 더 확인해 버린다면은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다음번에 이 자리가 굉장히 피곤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 지지력 만들어지죠. 나스닥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스닥도 이런 자리에서 개파락 많이 출발하면 저점 매수세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이런 점들 생각은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밤에 오른다 내린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다만 지금 현재 이런 모습대로라면 미국이 갭 하락 출발할 텐데 이런 자리에서 갭 하락 출발하는 거 일단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만 좀 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미국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전 유럽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이거거든요. 모더나 CEO가 한마디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핑계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오늘 중국도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국 강한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저 전염병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염병 이슈 때문에 만약에 또 이렇게 빠지는 거라면 미국 주식 시장이, 그렇다라면은 제 생각엔 오늘 더욱더 아래쪽으로, 장중에 미국이 개장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더 아래쪽으로 가서 또 다른 어떤 하락을 만들어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돼봐야 알겠죠. 근데 이게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개파락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미국은 완전 진짜 폭락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요일 날 나왔던 음봉을 능가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폭락도 가능한 자리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을 좀 잠깐 살펴보시면은 그렇다라는 거죠. 변동성 지수 같은 게 지금 보시면 이미 이제 어제 음봉 나오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원래 이제 죽는 게 좀 자연스럽긴 할 텐데,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서 굳이 이제 미국 주식 세력들이 주식 시장을 폭락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최소 금요일 날 미국 주식 시장이 만들어냈던 이런 음봉보다 훨씬 더 처참한 폭락도 가능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개파락 출발을 한다면, 미국이 이렇게 개파락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장중에 솔직히 저점 매수세 들어오기 좋은데, 저점 매수세 들어오는 거를 다 뿌리치고 이런 상황에서도 폭락을 시켜버린다면 정말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3월달 폭락처럼 그런 식의 비이성적인 언더슈팅으로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죠. 근데 일단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S&P가 좀 많이 빠지지 나스닥은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0.5% 빠지는 게 많이 빠지긴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시장 변동성에 비하면 사실 어제 장대 양봉에 한 3분의 1짜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병 때문에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 종목들은 또 강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실제로 지금부터 벌써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하락률이 더블이지 않습니까? S&P는 1.1%인데 나스닥은 0.5%니까 하락률이 벌써 S&P가 더블이죠. 전염병 영향 받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더 안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스닥 꼬라지를 보면은 오늘 뭐 작년 3월처럼 이제 언더슈팅의 시작, 어마어마한 비이성적인 폭락의 시작이 나오기는 오늘 밤은 어렵지 않아 보이지 않겠느냐, 일단 이런 추측을 좀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단서, 빅스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기술적 움직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요. 지금 이런 자리가 이제 붕괴시키기 어려운 무거운 지지력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가 무거운 지지력이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 붕괴시키려면 힘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출발한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긴 할 겁니다. 그죠?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가 3월달처럼 비이성적인 폭락을 이어갈 것인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오늘 밤에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전 또 편안하게 잘 거예요.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나, 전 솔직히 지금 당장 베팅할 그런 기회는 아니라고 봐서, 혹시나 이제 3월달처럼 그런 비이성적인 폭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잘 보셨다가, 개파락 출발해서 이런 전저점 자리 붕괴시키고 이러면은 한번 들이대 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추격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어쨌든 언젠가 다시 반등이 올라오면 그런 자리에서 반등을 노려서 뭘 해볼 생각이지, 이런 걸 따라가는 건 좀 전 잘 못해서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그죠? 오늘 밤에도 아무튼 지금 전형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빠지는 그런 증상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긴 해요. 보시면 유로화 올라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또 내려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 잘 보입니다. 솔직히 근데 아무튼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일단 직전 저점이죠. 직전 저점이니까
지금 오후 6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반등 흐름 만들어내도 이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오후 6시 4분 현재는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전 세계가 하락하고 금리 인상은 저 뒤로 밀리는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이렇게 달러가 폭락하고 금리가 또 다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하고 있죠. 단기물 금리 막 급락하고 장기물 금리 막 급락하고 이런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이 밤 11시 반 그리고 내일 아침 7시까지 지속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아무튼 시간을 갖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3월달처럼 폭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다. 빅스 지수 하나만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죠? 한 28, 29 정도 되는 자리를 여길 장대 양봉으로 빡 하면서 빅스가 넘어가면 그게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밤에 장대 양봉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꼭 3월달처럼 이게 그렇게 폭락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진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걸 넘어간다는 건 분명히 어떤 의미는 있긴 있을 거예요. 이거 오늘 밤에 29, 30 넘어가면 미국 주식시장은 아무튼 오늘 밤에 일단 폭락 가능성이 있고, 오늘 밤에 만약 폭락하면 이제 장차 3월달처럼 그렇게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제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 이야기를 좀 먼저 했어요. 사실 한국이 지금 그렇게 어차피 한국은 미국 따라가는 거고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한국은 결국 미국 따라간다라는 생각이라. 그래서 아무튼 미국장 이야기를 조금 좀 많이 하긴 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코스피가 여러분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아침에 이거 너무 대놓고 쌍바닥 사인 보여주니까 쌍바닥 만들긴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던져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당장 폭락시킨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요. 저도 이게 오늘 폭락할지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들 그러셨을걸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 급반등했으니까 설마 오늘 폭락 나오겠어라고 다 같이 안심을 한 거죠. 그죠? 아침에 다 같이 안심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안심을 하니까 이렇게 폭락이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쌍바닥 만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게, 전 며칠 동안 걸려서 여길 깰 줄 알았어요. 380을 깨긴 깨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며칠 걸리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름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 번만에 깨버려서 제 입장에서는 좀 씁쓸히합니다. 왜 씁쓸히하냐?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어쨌든 전화위복인 것 같아요. 항상 이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든 주식시장 시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전화위복이란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또 이런 표현도 예전에 드렸죠. 화중복, 화 안에 복이 있다. 그리고 복중화, 하여튼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화 안에 복이 있고 복 안에 화가 있을 수 있다고요. 숏 보시는 분들께는 오늘의 장대 음봉이 폭락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해먹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또 평상시에 또 가스불 너무 세다 이런 표현도 드리는데, 오늘 딱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장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단은 누가 봐도 이건 폭락이죠. 누가 봐도 폭락이에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볼린저 밴드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자, 볼린저 밴드 오늘 선물 종가가 373.35고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78.8이니까 1.46% 지금 이격이 벌어졌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1.46%, 하단선과 1.46% 이격이 벌어졌을 때 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자리. 10월 6일 날 이격이 1.45% 벌어졌었어요. 보이시죠? 네. 이런 자리도 대략 한 1% 정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대략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이 볼린저 밴드 하단과의 이격은 1.4%, 1% 넘어가면 일단 별로 쇼세는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자리들 생각해보시면 되겠고요. 옵션의 측면에서, 일단 차트 보기 시작했으니까 거래량부터 일단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거래량 같은 것도 이게 올해 내내 코스피 선물의 흐름인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언젠가부터 해서 이게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 거래량 많이 솟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래량 많이 솟고 나서 기가 막히게 반등이 튀어나오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물론 이게 오늘 거래량 많이 나왔는데 내일 무조건 반등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하락의 목표치는 아직 좀 덜 충족된 것 같고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가 바닥은 아닐 거야. 여기가 지금 선물 400부터 쏟아져 내려온 저점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추가로 조금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 가격대는 오히려 단기적인 측면에서 롱을 보시는 분들이 유리하지 숏을 보시는 분께 좀 불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올해 내내 흐름을 보면 장대음봉에 대량 거래가 동반된 날은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 보면, 주식시장 교과서에서 보면 장대음봉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하락의 추세가 더 지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현실은 다를까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너무 달달달 외워서 기계적으로 대응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장대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나올 때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내일 반등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요.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또 그리고 사실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지지선이 일단 370이죠. 네. 왜 370이 중요한 자리냐? 이게 이제 올해 선물 보시면 여기 이번에 거의 450까지 1월 달에 랠리를 하면서 여기서 한번 버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중요한 격전지가 됩니다. 370자리는 그래도 어떤 지지력이 좀 든든하게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 12월 한 달 내내 여기서 놀았기 때문이죠. 12월 한 달 내내 370을 저항으로 삼아서 놀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이에요. 근데 솔직히 380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별로 중요한 지지선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의미는 있지만요. 별 3개. 370은 별 5개짜리 자리입니다. 그래서 별 5개짜리 자리에 왔는데, 별 5개짜리 자리까지 이게 그 수직 낙하를 해갖고 왔으니 제 생각에 일단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몇 달, 우리가 당장 오늘 팔 건 아니잖아요. 저처럼 제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늘 팔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선물 차트에서 보이는 특징들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보면 오늘 재밌었죠. 저 한 가지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부터 이평선과의 이격도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지표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거 한 번만 좀 볼게요. 이거 코스피 200 현물 차트입니다. 현물이나 선물이나 차트 비슷하니까 그냥 이걸로 볼게요. 이게 이제 전체 역사, 대략적으로 한 이게 언제야? 대략적으로 IMF 때부터 해갖고 지금 쭉 켜놓은 건데요. 코스피 200 일봉입니다. 이격도예요. 241선과의 이격도인데, 오늘 값이 얼마냐면요. 오늘 값이 90.1입니다. 90.1. 오늘 이격도가 90.1이에요. 241선과 90.1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90.1이에요. 이 값이. 근데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90이란 대략적으로 이 자리는요, 보시면은 좀 단기적으로 조금 낙폭이 좀 과한 자리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통상적인 이야기고, 지금 코스피는 이제 하락 추세 중이니까, 그래도 하락 추세 중일 때 이런 구간에서의 이격도를 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감안한다면은 이격도가 그래도 한 84 이 정도까지는 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값이 벌써 90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조금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의미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인 걸 감안하면은 조금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여기서 몇 프로 정도 더 빠져도 괜찮긴 합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하락이 조금 과해서 숏 보시는 분들께 오히려 오늘의 이런 폭락이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오늘 음봉 같은 게 분명 의미가 있어요. 하락 추세 같은 걸 또 어쨌든 완성하는 거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었는데 하락 추세 계속 연장하는 거니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봉인데, 단기적으로는 숏 보시는 분들께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조금씩 생길 수도 있다. 좀 주의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숏을 추격한다. 답이 좀 별로 좀 좋은 결과를 얻긴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표현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시장 쪽으로 좀 넘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셔도 오늘 좀, 그죠? 상당히 좀 위로 쐈습니다. 오늘 코스피 조금 좀 무리한 측면이 없진 않아요. 물론 11%밖에 안 오른 값이긴 한데요. 아래서부터 시작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코스피를 컨트롤하는 세력들은 힘을 좀 쓴 편이긴 합니다. 평상시보다 좀 힘을 굉장히 많이 쓴 편이에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또 그리고 제가 사실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우려하는 건 아침에만 해도 아침에 선물 상승 중일 땐 개인들이 풋옵션 안 달라붙었거든요. 근데 오늘 개인들이 풋옵션을 167억을 샀어요. 이러면은 솔직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상 이제 숏이 시원한, 풋옵션들이 시원한 시세를 내기는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 놓고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오늘 이 개인들이 풋옵션들을 얼마나 좋아해 줬냐면은 이렇게, 그죠? 이 장 초반에 마이너스 3억 뭐 이랬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막 치고 올라가고 장 막판 되니까 160억 막 이래요. 장난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또 이때 개인들이 풋옵션들을 몇백억 사가지고 우리가 결국 2달 동안 개고생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 보시다시피 또 최근 3거래일 동안 풋옵션을 이거 얼마 샀나요 지금 개인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또 100억, 200억, 300억, 350억 정도 넘게 샀죠. 350억 샀으면 여기서 또 제가 봤을 때 우리 숏 보시는 분들 또 당분간 이 부분에서 또 좀 고생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과하긴 과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풋옵션들이 완전히 죽었냐? 이제 풋옵션들은 이제 완전 뽕을 뽑았고 이제 완전 죽을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솔직히 뭐 풋옵션 차트들이 뭐 그다지 아직까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풋옵션을 몇백억씩 샀지만은 어쨌든 이 이평선들 수렴이나 이런 게 비교적 괜찮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세를 주긴 줬거든요. 그래 봐야 뭐 어쨌든 어느 정도의 약간의 지지력 같은 걸 갖고 움직이고 있고, 어쨌든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풋옵션들은 분명히 이제 안 좋은 시간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풋옵션들은 계속 뭐 풋옵션들의 어떤 좀 큰 흐름 이런 걸 보면은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그냥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들 드렸고요. 오늘 아무튼 시세가 좀 어마어마하게 나긴 났어요. 풋옵션들 보시면은 이 외가들 보시면 몇백 프로 났습니다. 몇백 프로. 제일 심한 건 500%까지 났네요. 근데 이런 건 별 의미 없으니까 제끼고, 아무튼 외가들이 시세를 분명히 폭발시켰고요. 그리고 이 콜옵션들도 너무 당일치고는 너무 많이 죽은 것도 있고요. 그 개인들이 너무 풋옵션도 지나치게 많이 산 것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굉장히 이런 자리에서 쫄립니다. 일단 앞으로 좀 매를 좀 맞아야 될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죠? 미국 시장이 이제 여기서 오늘 밤에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락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비이성적 폭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작년 3월처럼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작년 3월처럼 이제 그렇게 또 막 아래쪽으로 연락에 진짜 무섭게 쏟아내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하락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건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드려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솔직히 뭐 별로 이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게 계속 박스권 안에 와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 얘는 옵션 거래도 좀 활발하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얘도 변동성은 터졌죠, 여러분들. 얘도 변동성 터졌는데 잘 보셔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대략적으로 올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조금 좀 크게 보면 이렇잖아요. 크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박스권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박스권 절반 자리란 말입니다. 그죠? 박스권 절반 자리, 특히 그리고 지금 요 자리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 자리예요. 150 지수 현물로 보고 있는데 이 자리가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 정도 지켰던 자리죠. 제가 아침에 작성 글에 그 밑에 글 써놨어요. 한 1445, 1440 정도를 강하게 붕괴시켜야 코스닥 시장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죠? 일단 그런 자리에 보시다시피 강하게 헤딩해서 지금 갖다 박은 꼴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진정으로 붕괴시킬 수 있을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는 박스권 안에 와 있으니까, 특히 그리고 위에서 잡으셨다면 가만히 홀딩이죠, 뭐. 그죠? 딱히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업종 지수 같은 것들도 어쨌든 한 번씩 살펴는 보세요. 예. 뭐 제약 업종 지수, 뭐 기타 서비스, IT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한 번씩 체크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환율 간단하게 보자면은 오늘 원달러 환율 좀 애매하게 움직였죠. 장 초반에 이제 금리 인상 딜레이 된다라는 호재 때문에 워낙 강세가 좀 나오다가 증시 급락하니까 다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다시 살짝 아래 꼬리 달면서 약세 흐름 살짝 나오고요. 얘도 애매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와서 지금 와서 뭐 삼고점 우려 이런 걸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약세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차분하게 대응하실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계속 홀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더라도 견뎌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